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님 슈퍼채팅 5만원. 큰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빠님. 우와. 아니 5만원짜리 자동으로 읽어주네? 우와 대박. 일단 질문 좀 적어볼게요. 노하우 있을까요? 아 2만원도 읽어줘요? 아 그 저기 네, 저를 믿고 따라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방사 식구 여러분? 월급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월급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 월급 때문에 있으면 힘들거든요. 월급 못 벌 때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업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여직원들을 밥을 사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랑 왜 일하냐고 물어봤었어요. 월급도 안 되면 안 될 때도 있는데 솔직히 돈 때문에 나랑 일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누나 나랑 몇 년이나 됐죠? 그랬더니 4년이나 됐지 이러더라고요. 4년 동안 왜 4년 동안 나랑 일을 왜 했어?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큰아빠님은 저랑 10년 넘었죠. 믿을 수 있다. 그쵸, 믿을 수 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아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쟤를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이성과 감정이 같이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주심 팀장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저는 50만원만 벌었어도 대표님 밑에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들과 대체되는,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 똘똘이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벌게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와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나보다는 쉽게 만들자. 그리고 나도 돈 벌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직원들이랑 막 3시간씩도 미팅하고 막 그랬어요. 1대1 미팅을 막 3시간씩 하고 열변을 토하고 어떤 때 욕도 하고 뭐 그냥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과 나 사이에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입사원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적어도 5년, 10년 한 직원들이나 나를 믿지. 신입사원이 나를 믿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믿고 싶은 거겠지. 근데 신입사원들이 나를 믿고 싶게 하는 거, 이게 내 진정성인 것 같아. 내 말 한마디나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 투자하는 거. 벌면 일정 부분을 사무실에 투자하거나 이제 직원들한테 투자해요. 그리고 이제 직원 간의 어떤 그 협업을 많이 해요. 저희는 협업.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보통 보면은 각자 일하거든요. 나는 이거 내가 내 물건 내가 해서 내가 돈 버는데 뭐 그 사무실에 얼마 입금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는 협업을 많이 해요. 너랑 나랑 같이 일해서 여기서 돈 벌면 나눠 가지자. 우리 다 같이 일했어요 사장님. 이거 돈 어떻게 나눴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의논하고. 네. 굶는 직원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출을 못 치는 직원은 있어요. 근데 굶는 직원이 없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러니까 모든 파트너가 돈을 다 잘 벌지는 못해요. 굉장히 잘 버는 친구가 좀 나눠줘요. 좀 나눠주고 또 나도 나눠주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 같이 돈을 보태서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감동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들 젊으니까 우리 또 젊어요.
뭐 누님들은 노래방 가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제 낚시 가는 거 좋아하고 이제 뭐 다 같이 가는 건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 해본 것들 많이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해보지 않은 것들 경험하는 거 해보지 않은 것들 경험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필리핀 여행도 다 같이 가봤고 제주도 여행도 다 같이 가봤는데 뭐 저런 거 있잖아. 뭐 패러글라이딩을 같이 탄다던가 패러글라이딩을 같이 타면서 도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제트스키 같은 것도 타보고 싶고 그런 뭐 스포츠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볼링 같은 거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뭐 당구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게임도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시간은 가는데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으니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실장님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공부하러 가셨는데 이제 다시 올 건데 자격증 따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나는 그냥 이방사라는 공간에서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있었던 거다. 뭐 돈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든 벌지 않냐. 왜냐면 그렇게 큰 돈 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맙더라고요. 의지가 된다. 우리 똘똘이 사장은 좀 의지가 된다. 그런 부분. 그래서 나름대로는 꿈의 직장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이 그래도 우리 부동산 꿈의 직장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무실 꿈의 직장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줬고 내가 솔선수범 좀 열심히 한 거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직원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손님들한테도 제가 노력하는 거 바쁜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토끼님 이런 말 썼네. 쓸데없는 건의의식이 없고 예, 솔선수범을 하시는 건입니다. 네. 건의의식 예, 건의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권한이 없어요. 이건 농담이고 경계해요. 건의의식을 좀 경계하는 편이고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끔가다 직원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거나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최대한 이제 내가 사장인데 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거는 고객이어도 기분이 나쁠 일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네 친구여도 기분 나쁠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 많이 배워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경영을 잘하려면 그 사장실로 자꾸 부르지 말고 옆에 가서 뭔가 지시할 게 있으면 옆에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사장실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뭔가 남들이 듣지 않길 원할 때 조용히 둘이 얘기하고 싶을 때 이제 사장실에서 얘기를 하거나 좀 장시간 얘기해야 될 때 이제 시끄러우니까 사장실에서 얘기하고 간단하게 뭐 부탁할 때는 제가 직원 책상 옆으로 꼭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이제 그걸 내가 노력했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사장님은 항상 뭐 할 일 있으면 옆에 와서 부탁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말한 부탁은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다고, 거절하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만둔 직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만둔 직원도 수영이 형이 부탁할 때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주고 싶어서 다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거 반응이 좋구나,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직원을 뽑거나 이제 파트너나 동업자가 생기면 부탁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옆자리 가서 부탁하면은 다들 좋아해요. 그리고 고맙단 말을 자주 하는 게 좋더라고요. 누가 뭔가 열심히 해주면 고맙단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카네기에서 배운 게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짜증 내봐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적질 해봐야 고쳐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할 때는 있어요. 지적질을 할 때가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적질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그 사람이 낸 성과가 있거나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켰거나 그 사람이 뭔가를 해냈을 때는 꼭 칭찬을 해야 된다. 고맙다라고 꼭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때는 약간 정색을 하긴 해야 돼요. 리더 입장에서 직원의 성과와 인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게 되나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만사 오케이야. 응? 돈 잘 버는 직원만 직원이야. 그 한 배에는 누가 타 있는 거야 도대체. 아, 나 이 말이 제일 상처받았어요. 직원분들이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한 배에는 도대체 누가 타고 있나. 모두 다 태웠는데 매출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출 자체가 꺾이면 회사가 꺾여요. 회사가 어려워지거든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인성이 좋은데 매출이 없는 직원이 있어요. 항상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사무실에 청소할 거 있나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맨날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그럼 난 되게 안쓰러워요. 얘가 좀 더 손님한테 신경 쓰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면 잘할 것 같은데 걔 눈에는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게 주 업무인데 얘는 관리 업무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회사를 더 보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디선가 돈을 떼서 얘를 줘야 되거든요. 눈치껏. 중개업소가 아니라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회사가 되고 싶어요. 회사가 되고 싶은데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너무 일찍 들어온 거야. 매출을 잘 친 사람을 칭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걔는 눈에 두각이 되고 질투를 받아. 근데 또 매출 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출만 쳐요. 매출만 치느라고 다른 걸 안 해. 왜냐면 얘는 벌써 감을 잡았고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매출만 집중해. 인성 쪽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직원들은 서운하지. 저 손님 있어서 우리 사무실 대청소할까? 그러면 저 손님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요. 안 나가게 할 수가 없어. 매출 쳐야 되잖아.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저 손님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요. 근데 인성만 좋은 직원도 제가 유지할 수가 없고요. 성과만 내는 직원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를 내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무시하는 직원은 잘라요. 성과는 없지만 인성이 있는 직원은 선호해요. 자를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좋아.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항상. 근데 그 직원이 그만둔다 그래. 그래서 나는 어떡하냐면 이 비율을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과 내는 직원한테는 계속 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보내요. 카네기를 보냈어요. 카네기. 네가 리더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냐. 너가 이제 매출 잘 치니까 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인성이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오면 스케줄 관리 들어가요. 인성은 정말 좋아. 인기 많아. 근데 매출을 못 치네. 근데 내가 돈을 맨날 주잖아요. 그냥 주면 그것도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되게 열심히 해서 200만 원을 벌었는데 걔는 그냥 인성이 좋아서 내가 200만 원을 준 거야. 그럼 받는 사람도 부끄럽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기 뭐야 그냥 사장님한테 잘만 하면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해도 되겠네 이러면 또 매출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거나 스케줄을 단속하기 시작하거나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서류 정리를 쓸데없이 서류 정리를 하고 있다면 서류 정리 그만하고 광고 내라, 매출 쳐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매출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잡거나 아니면 협업을 많이 시켜요. 인성이 좋은 사람은 협업이 잘 돼요. 그럼 협업을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매출 잘 치는 사람과 인성이 좋은 사람을 엮으려고 그래요. 그럼 초반엔 트러블이 있는데 매출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매출만 잘 치는 애가 1000을 벌었다. 그러면 근데 인성이 좋은 애랑 만나면 처음에는 오히려 나눠먹기 식이 되다가 1500, 2000으로 늘어나요. 매출이. 우리 브라운 박종현은 예를 들어 우리 브라운님을 인성과 성과로 나누자면은 그냥 정확히 5대5인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매출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나쁘거나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해야 될까? 아니야, 칭찬이 없는 게 아니라 반반 치킨이에요. 반반 치킨. 인기가 가장 좋아요. 무슨 또 버린 자식이야. 반반 치킨이 얼마나 치킨데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니까요. 박종현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 진짜 딱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말이 틀렸어? 우리 직원들도 얘기해봐. 딱 종현이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그래서 인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불러. 그래서 맨날 바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조율하면 돼. 우리 박지원 팀장님 그 부분만 잘, 내가 해야 될 일과 남이 해야 될 일만 잘 구분하면 돼. 근데 그 부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수영 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과 남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봐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경영도 있고 계약서 작성도 있고 거래도 있고 손님 미팅도 있고 거래처 미팅도 있고 AS도 있어요. 그리고 크레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 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AS를 갔어요. AS를 갔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혼자 가야 될 때가 있고 둘이 가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내가 맨날 혼자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럼 둘이 가면 맨날 그 둘이 가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근데 내가 가서 혼자 일을 하지만 둘이 갔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AS를 가서 내가 어차피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이야. 그럼 내가 가서 AS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 AS 했는지를 자기가 알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AS를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직원이 고객한테 신나게 욕을 먹어. 전화로. 그러면 남직원이 AS를 대신 가. 그러면 여직원은 신나게 욕을 먹었으니까 전화 응대에 대한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 연락 고생했어. 근데 남직원은 땡볕에 가서 실리콘 작업을 하고 방수 작업을 했어. 나는 내일도 아닌데 가서 고생을 했어. 둘 다 고생했죠? 네, 둘 다 고생한 거예요. 근데 서로 고마움을 느껴야 돼. 그리고 서로 이익이 있어야 돼. 근데 서로가 서로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왜 10년을 잡았냐면 매출도 좋고 인성도 좋아야 되지만 경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영적인 능력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내가 여러 명의 직원을 두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 다양성, 성격이 다른 거, 하는 일이 다른 거, 외모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경력이 없으면. 그래서 똑똑해서 사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봤으면 좋겠고, 매출로 기준을 잡자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순수입을 1000만 원 정도는 월페이를 받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진님. 네. 어떨 때는 가르치고요. 어떨 때는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가르쳐요. 일단은 가르쳐요. 근데 가르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장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뭐 전생에 사장이었거나
뭐 태어나자마자 사장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나이 27살에 어쩌다 보니까 사장이 돼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은 경험이 있는데 15명은 또 처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사업 스타일이 바뀌었고, 처음에는 가르치다가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요. 그때 사장님이 했던 말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진작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라고 하거나, 난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딪혀 봐야지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될 때는 꼭 슬럼프가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계약만 잘 되면 장땡이다, 매출만 잘 치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봐봐요. 계약은 하면 할수록 고객은 쌓이고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고요. 크레임이 생겨요. 거래가 많아질수록 불만 고객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트너들과, 우리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석 달이나 6달은 정신 못 차리고 사랑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1년, 3년 되면 둔해지잖아요.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생기잖아요. 얘는 이게 정말 문제야.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결혼하면 또 뒤지게 싸우잖아요. 결혼했더니 실망스럽네? 이것처럼 파트너와 고객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땐 너무 좋다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사